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네. 벌써 3월 2일이에요. 네. 어제 휴일 잘 보내셨나요?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공미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좀 약간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여자분들은 봄 탄다고 하고 남자분들은 가을 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호르몬이 성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뭐, 그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지금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어요. 좀 경기가 빨리 풀리고, 또 코로나도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팎으로 이제 흉흉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그리고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죠. 많은 분들 소신 있게 본인이 정말 이 사람이다 하는 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뭐 투표를 기권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봤는데 본인의 권리를 네, 그렇게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어제 이제 층간소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 그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층간소음을 이제 유발하는 사람과 또 그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화. 궁금하시죠? 저는 제가 겪었던 거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래요. 이제 가해를 한 쪽에서,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당사자들끼리 부딪히면 안 돼요. 얼굴을 보거나 그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팩트가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아니 생활소음인데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애들을 뭐 묶어놓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젠 나중에 배째라 난 모르겠다 뭐 우리야 어차피 괴롭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당신들이 괴로운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치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뭐 유튜브니까 어떤 실제 기업을 얘기를 해도 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대충 유추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기업체에서 많이 전세를 얻어주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어머님이 이제 옆에 살면서 이제 그 자기 딸의 뭐 그 아이들까지 봐주는 네 이제 그런 약간 특이한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진짜 똑같았어요. 이제 뭐 경비 그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인터폰을 해서 지금 소리가 좀 심하게 나는데 주의를 시켜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기부를 떼봤더니 S사 그 대기업 네 거기에서 얻어준 집이었어요. 심지어 애가 셋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했죠. 지금도 그 가전제품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1층도 아니고 그 18층 측에다가 네 그렇게 이제 올려버리니까 저 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어머님도 나오고 따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싫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왜 사정을 해야 되며 또 그들은 또 무슨 죄로 또 나를 만나서 또 그들은 또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상황이 굉장히 헷갈리고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야기가 만난 걸 후회했던 상황이었죠.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 층간소음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자꾸 뭐 우리 그뭐 사위가 뭐 이런 데 다니는데 이제 이런 식의 그리고 뭐
뭐 홍콩에서 살다가 왔는데 뭐 그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제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용히 하는 듯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유치원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뛰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정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안 좋게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경찰까지 부르고 막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겼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사람의 윤리 강령, 네, 기본적인 어떤 인성, 소양,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뭐 진짜로 그 뭐 애사심이 있어서 아니면 그 회사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이라는 게 일단은 상대방한테 내가 자꾸 이 사람은 누군지를 강조를 하고 약간 자기를 과시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주눅이 들게끔 하는 그런 좀 비열한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이 동네에 예민한 이제 그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뭐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다고 소문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진짜 이렇게 대단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기선을 제압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침착하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공인이고, 예, 여러모로 뭐 이렇게 말이 이제 과해지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서 되게 많이 이제 평정심을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묶어놓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아, 여기 아파트에 애들 많이 묶여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간 확 당황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왜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회사에다 전화를 했느냐, 우리 사이를 뭐 자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의 사위분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제가 원하는 건 단지 조용히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하면 좀 되게 못되게 들리겠지만, 뭐 지나가는데 뭐 개집이 딱 있는데 걔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걔한테 따지나요? 그 개 주인한테 따지겠죠? 딱 이렇게 저도 이제 약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제 세게 나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층간소음 뭐 카페에도 가입을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해 본 결과 세상에나 이렇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뭐 환경위원회 뭐 이런데, 층간소음 협회 뭐 이런 데서도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찰이 와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경찰분들께서는 그런 쪽에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요즘에 그 흉흉하게 뭐 살인까지도 가고 서로 감정 싸움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회사를 통했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해결이 된 듯 했는데, 이사는 절대 못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매트를 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방지제, 그래 흡음제, 그래 들리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자기네가 이걸 깔려고 보니까 금액이 워낙 크니까 반을 대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오케이 좋아요, 계좌 부르세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만한 정말 바람소리, 모기 소리 하나만 나더라도 댁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그 깔을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동네니까 이제 길에서 보면은 막 그 어머님 눈이 막 거의 토끼 눈처럼 빨개져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가시고, 저도 심리적으로 이제 엄청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밤늦게는 원래는 세탁기도 돌리면 안 되고, 사실은 집에서 저도 이제 항상 슬리퍼를 애용하거든요. 네, 슬리퍼를 사용하면 그래서 피해를 안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사실은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윗집의 마루는 우리 집으로는 천장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어떤 현대의 그 이기주의의 어떤 그런 만연, 그리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는 주의, 그리고 사람들한테 눈꽃만큼도 요만한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성격들의 이제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하고 이런 책까지 쓰게 된 거예요. 일단 이겨야 되죠. 네. 정의로운 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명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되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고, 자, 오늘 함께 할 이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꿈꾸던 목소리를 익혀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스피치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스피치의 시작은 호감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 도입부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과 생생한 일화들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토리텔링이 한 단어가 아닙니다.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인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생생한 일화들을 잘 활용하면 다소 딱딱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청중들이 바짝 주목하게 돼요.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주제를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선호 씨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윗사람들의 눈에 선호 씨는 무능하고 게으르며 의욕이 없다. 윗사람들이 보는 선호 씨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선호 씨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들리죠. 이 둘의 뉘앙스는 많이 다르다.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제시돼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한다. 자,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윗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상사가 잔소리를 하는 걸 듣기도 싫어하지만 잔소리하는 상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영리해야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 친구가 좀 약간 게으르고 불성실해요. 항상 지각을 해요. 그래서 회의 때도 늦어요. 그러면 적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적으시면 돼요. 몇 시에 도착했고, 관찰하는 거예요. 일지를 쓰는 거죠. 몇 시에 이제 뭐 회의에 늦었고, 다 적은 다음에 한 번에 불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씨,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렇게 하고, 몇 월 며칠 날은 몇 시에 늦었고, 어떤 날은 뭐 수주를 하는데 그걸 발주를 잘 못했고, 이렇게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몇 번만 더 생긴다면은 저는 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게 무섭죠. 네, 가장 정확한 명분, 살면서 이야기는 말은 다 명분입니다. 증거, 네, 정확하게. 자, 예를 이제 두 번째 들어드리면, 50m 높이에, 그건 일반 건물의 7, 8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라는 표현처럼 전하려는 내용은 숫자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이 사람이 아주 전문적으로 보여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또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해요. 3대 원칙, 3단 논법. 우리는 늘 3을 강조하죠. 세 가지. 더 넘어가면은 약간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시간, 소통의 최소 단위자, 역으로 최대 단위는 3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의 기억력은 구조상 5가지가 넘으면 헷갈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시한 본론을 요약해 줄 때는 항상 3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1번, 2번, 3번 여기까지 가는 거죠. 4, 5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3회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론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주제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약간 지저분해져요.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뭐뭐 했다고 합니다. 뭐뭐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는 게 좋죠. 주로 대화체, 구어체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생동감 있는 표현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의 마무리는 짧고 강하고 여운이 남도록 하는 게 좋아요. 뭔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좋은 이야기다 하고 여운이 남는 게 좋고요. 사자성어, 또 명언, 격언, 속담 등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말은 둥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저는. 왜 그러냐.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완벽하고 잘나고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질투를 해서요. 적이 많아져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참 못된 심성인데 사람한테 그런 기본적인 게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선산에 가면은 소나무들이요. 되게 쭉쭉 빠지고 아주 예쁜 소나무들, 보기에 좋은 소나무들은 이미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은 소나무구나 하고 그냥 다 베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등급은 그 나무의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거. 예. 그래서 강직하다는 게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나한테는 좀 가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혹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주고 할 줄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삶을 구가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법칙 3을 넘기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오후예요. 제가 오후 지금 3시 20분에 이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지금 유튜브를 켰는데, 나른한 오후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강한 카페인 말고 연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또 오늘 하루 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